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까지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이 지체됐죠. 그런데 이 원구성 협상을 어제서야 비로소 진짜 심도 있게 한 것 아닌가. 어제 하루 동안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한 것은 2+2,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했는데, 사실 이거의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작년에 합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때는 여야가 바뀌었을 때니까 합의했을 때는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야당이 맡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나와서 이제 올해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그러니까 의원총회까지 다 통과시켜 놓은 국민의힘이 며칠 만에 깨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깼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안 만나고 서로 조건이 어긋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난 게 어저께가 35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이게 약간은 여론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적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할 것처럼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물론 속셈에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국회 어차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회 팽개치고 가자. 근데 그거 언제까지 팽개칠 겁니까? 그거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7월달 들어가는데 9월달 되면 정기국회 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뭐 지금 국회 가동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밀어붙이고 이런 법안이 있습니까? 밀어붙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명분이라도 잡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크게 보면 여권이겠죠. 여권의 국회 전략이 그렇게 뭐 훌륭한 거 아니다. 적어도 속마음은 어떨더라도 국회는 열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그 국회 전략이 엑설런트하진 않다 하는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저께 만남이 끝나고 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뭐 더 논의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부대변인도 뭐 허심탄회한 표현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현재까지 충분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의견이 좁혀진 거는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결렬 선언은 아닌데,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뽑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벼랑 끝 협상이 되겠죠. 오늘 오전까지 아마 협상을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꼭 협상은 벼랑 끝까지 가더라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와 뭐 무슨 노사단체 뭐 이런 데의 협상도 늘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여야 원구성 협상도 벼랑 끝까지 가고, 오후 2시? 글쎄 2시를 넘겨서까지 아마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연기하고 내일 다시 하자,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까지 관성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건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중에 이런 거죠.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계 자구심사권을 악용을 해서 법사위에서 사실상 법안을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이걸 막기 위해서 체계 자구심사권을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주장은 아닙니다. 기능을 축소하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놨죠. 이 부분을 취하해달라. 그 다음에 사법개혁 특위, 이거 빨리 가동하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법사위원장은 이미 뭐 작년 합의대로 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그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그거 가만히 보면요, 이미 작년 7월 달에 합의하고 9월 달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할 때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최대한 줄인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합의사항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올해부터 국민의힘에 준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실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들고 나와서 조건이다? 얘기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들러리 격으로 민주당이 조건 제시를 한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핵심 조건은 아니다, 이런 거죠. 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뭐 그렇게 조건이 되나. 왜냐면 우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그렇게 뭐 떨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쎄, 자기네들은 좀 불안한 모양이죠. 뭐 민영배 의원의 우의장 탈당, 그 다음에 우의장 탈당으로 인해서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사실상 민주당 4명으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꺼림칙한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도 보통 과거 전례를 보면 한 2-5달 걸립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현재 가처분 신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하여튼 2달 가까이, 2달 안팎으로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2달 안팎이면 검수한박법 시행되는데, 물론 그때라도 검수한박법이 우연이다, 내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검수한박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으로는 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 근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9명이거든요, 재판관이. 근데 모든 결정은 6명, 3분의 2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대략 뭐 아무리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해도, 잘 아시지만 헌법재판관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걱정을 하고 있나? 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뭐로 풀렸느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왜 일요일마다 간담회를 한다고 했었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건 주체가 취하하는 건 쉽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사개특위 명단은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해달라 하는 것도 들러리 조건이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들러리 조건. 그냥 그 조건 제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거에 불과한 거죠. 속셈은 어디에 있느냐? 사개특위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분석한 건데는 사개특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개특위라는 건 뭐냐 도대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가 합의했을 때 그 사개특위는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제 9월 10일부터 그렇게 축소되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거는 12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넘기고, 그 다음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9월 10일부터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9월 10일까지는 6대 범죄, 부패, 경제, 선거법 위반, 요 3개를 포함해서 뭐 방위 사업 범죄, 그 다음에 뭐 대형 참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 범죄,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 6가지를 9월 10일까지는 가지고 있고, 9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중에 3개를 경찰에 넘기고, 3개, 부패, 경제, 그 다음에 선거법, 이렇게 수사를,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 중에 선거법도 경찰에 넘겨서 이제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1년쯤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개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넘긴다. 그러면 검찰에 남는 거는 직접 수사권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남는 거는 기소권만 남는다. 그게 이제 검수완박의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사개특위에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걸 보면 역시 이 또한, 그럼 국민의힘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검찰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라도 남겨놓자, 이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야 원구성을 둘러싼 이 치열한 협상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검수완박이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의 연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수완박의 연장전. 자, 그러면 서로 여야의 속셈이라는 거 뭐 뻔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양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핵심은 검수완박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과연 양보할 수가 있느냐? 검수완박은 뭐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양보하기 어렵죠, 국민의힘도. 그러나 언제까지 양보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당장 뭐 경찰청장 벌써 7월 오늘 4일이죠. 경찰청장 24일에 취임합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 경찰청장이. 그러면 그 새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갑자기 높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수사, 정말 전국 14만 경찰 중에서 수사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만 모아다가 예를 들어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특별수사팀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했죠. 곧 2차 회의를 합니다. 검경합동수사단 같은 거를 구성해서 이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이렇게 메워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만약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현재 검찰에서 나는 뭐 기소만 담당하는 검사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중수청에 가서 수사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중수청 할 수 있고, 만약에 중수청에 있는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을 검사라고 부를 것인지 다른 걸로 부를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관해서 권한과 뭐 또는 대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수청에 검사라고 부른다 치고요. 그랬을 때 중수청 검사의 대우를 현재보다 현저하게 깎는다. 그럼 아무도 안 가겠죠. 현재 검찰은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공수처처럼. 아마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하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또 그냥 검찰이 이름만 바꿔서 중수청처럼 된 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아마 대우를 엄청나게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제 그거는 또 여당에서 막아야죠, 국민의힘이. 대우 막으면 유능한 수사관이 오냐. 그래서 대우를 검사 수준으로 해준다 그러면 아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싶다는 검사들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수사 공백이 없어지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수사관들도 검찰 수사관 중에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 대거 중수청으로 건너가면, 그러면 검찰이라는 이름을 중수청으로 바꾼 거에 불과한 거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끝내 반대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내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 단독으로 그냥 뭐 중수청은 완전히 무늬만 수사기관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카드가 국민의힘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 또 임해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약간 몸담 거는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원구성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원구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상태가 되면요, 부담은 여당이 집니다. 여당이 더 많이 집니다. 양쪽이 다 부담이지만 저희가 과거 전례를 미루어 보면 정치적 부담은 여당이 많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 안 되니까. 하나도 통과 안 되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표 브랜드 정책이 없다 그러는데 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굴러가고 개문발차 이런 얘기 있죠. 문을 열어놓고라도 일단 발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들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지금도 여야 이 공방 또는 여야 대치의 핵심에는 검수완박이 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며칠 사이로 뭐 오늘 뭐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더라도 며칠 사이로 아마 이제 원구성에 대한 책임이 누가 더 크냐는 걸 가지고 여론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물론 뭐 오늘 꼭 마무리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오늘 본회의 좀 연기하고 협상 계속 하면 되는 거죠. 뭐 본회의라는 게 뭐 꼭 절대적으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협상을 여튼 놓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본질은 검수완박이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당도 잘 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의 연장전, 뭐 어찌 보면 연장전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중간에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건 경찰이 준비할 수도 있고 검찰과 경찰이 협동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검수완박의 연장전, 이 부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국민의힘 여당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략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연장전인데 이 연장전을 이기는 쪽이 그게 진짜 승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